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와 인연을 맺은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하며 현직에 돌아온 이후 거듭해서 한국 선수 영입을 요청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활약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수비수 김민재의 나폴리 복귀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고자 오퍼를 보내자 이강인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요구한 일이 드러난 것인데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나폴리 러브콜은 유럽 내에서도 공신력이 높기로 유명한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 푼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 그리고 히얼 위고라는 시그니처 멘트로 유명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금은 다르지만 이강인 선수를 콘테 감독이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두고 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현지의 믿을만한 독점 보도 내용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먼저 산티 아우나 기자가 풋 메르카토에 쓴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본래 현재 음바페가 떠난 이후 파리가 전방에서의 득점력을 채우기 위해 영입하고자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빅터 오시멘이 주인공이 된 기사이긴 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오시멘 영입을 위해 협상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생겼다.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파리는 빅터 오시멘을 주요 공격수 영입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종종 언제나 그렇듯이 나폴리와의 협상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나폴리와의 이적 협상에 있어서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오시멘과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1억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액수를 확보해 놓은 것이죠. 그는 당시 오시멘이 팀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터뷰이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결국 그가 나폴리를 떠나는 일은 벌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로 보인다고 푼 메르카토가 보도했는데요. 우선 문 앞에 줄을 선 구혼자가 없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시멘을 강하게 원하는 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미 최전방 공격수를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오시멘 영입이 시급하고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큰 수표를 써줄 준비가 된 팀, 프리미어리그 팀은 없지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있죠. 하지만 사우디로 가는 것은 오시멘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내에서 챔피언스리그 도전이 가능하며 오시멘의 이적료와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팀 파리 생제르맹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산티 아우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와 나세르 알 켈라이피가 킬리안 음바페의 이탈로 공백이 생긴 공격진을 보강하기 위해 오시멘 영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협상에 돌입하라, 가격을 맞춰봐라 이런 결제가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에는 최전방을 맡을 수 있는 포르투갈 대표 출신 곤살로 하모스 그리고 프랑스 대표인 렌달 콜로 무안이라는 두 선수가 있다라는 점, 이 중에 누군가는 오시멘이 올 경우 잉여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전방으로 뛰면서 무안이라든지 하모스와 함께 뛸 수도 있었지만 오시멘은 명확하게 최전방을 맡아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안이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빠져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주전으로 뛰기가 어렵고 하모스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쪼커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영입한 하모스와 무안이가 조금은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음바페의 대체자로는 왼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전방으로 올라와서 골을 잘 넣는 선수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선수를 또 마땅히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전부터 연결되어 왔던 오시멘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 경험이 이미 있는 오시멘이 연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선 하무스와 무안이 모두 올 여름에 이적할 계획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멘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공존시켜야 하는 방향을 찾거나 아니면 이 선수들을 나폴리로 보내는 방향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선수, 특히 콘테 감독이 이 두 선수를 원치 않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폴리가 오시멘을 내주면서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제목으로 나온 이강인에 관심을 보이는 나폴리의 항목을 보면은 또 다른 주요 문제가 나폴리와의 협상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우선 오시멘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 1,300만 유로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주진 않겠다. 산티 아우나 기자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8천만 유로 이상의 현금은 제시하지 않으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즉 최대한 맥시멈으로 쓸 현금은 8천만 유로다. 물론 나폴리 역시 물러설 생각은 있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걸어놨지만 1억 500만 유로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밑으로 내릴 수는 없다. 즉 최소한 1억 유로는 받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우선 콘테 감독은 오시멘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또 첼시 시절에 좋은 인연을 맺었고 인테리에서도 잘 썼던 로멜루 루카쿠를 데려올 생각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공격 자원을 바꿔오는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그래서 오시멘에 대해 관심을 보인 파리 측에다가 9천만 유로의 한국 대표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을 데려오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즉 현금을 낮추는 건 괜찮은데 이강인 선수를 준다면 우리가 그걸 수용하겠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강하게 원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가 팀을 떠나던 지난해 여름에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였었고 또 이강인 선수는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만족하긴 했지만 또 아시아 마케팅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한국 마케팅에 대해서 크게 효과를 누리면서 큰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콘테 감독은 그러한 클럽의 요구와 또 다른 경기 외적인 방향성으로 선수가 왔을 때 중용하지 않는 인물인데 콘테 감독 본인도 나폴리에서 이제 파리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 중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많이 언급됐던 무키엘레라든지 솔레르라든지 그 외 다른 파리 선수들 대부분이 파리 내에서도 잉여 자원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강인 선수를 딱 집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나폴리의 이러한 역제안에 대해서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거부로 인해 오시멘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파리는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요구하자 협상 자체를 중단했다. 현재 조건에서는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 게다가 하무스와 무아니가 있기 때문에 오시멘에게 무리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오시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 같이 볼을 배급해주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선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내주고 오시멘, 하무스, 무아니가 함께 있는 상황은 더더욱이나 스쿼드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리 입장에서도 또 다른 미드필드를 영입해야 되는데 물론 주앙 네베스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중앙 미드필드의 영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하고 있는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창의성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이강인 선수고 그런데 또 이강인 선수는 파비안 루이스보다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성향인데다가 현재 파리 선수단 안에서 엔리케 감독이 만족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에스트로 플레이메이커 성향은 이강인 선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더더욱 파리는 이강인 선수를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보면요. 파리는 지난 3, 4일 동안 나폴리와의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애초에는 이 거래를 확실하게 진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시멘 선수 측과 긍정적인 접촉을 가졌고 오시멘 본인도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는 첼시 쪽을 선호했지만 현재 첼시가 본인에 대한 관심을 떨어낸 이후에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 개인 연봉 조건조차도 이제 오시멘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상 24시간 사이에 나폴리는 이적료 합의를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는 거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9천만 유로 플러스 이강인 선수로 제안한 것을 8천만, 7천만 현금을 아무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강인은 줄 수 없다라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방향성, 방침이라는 것이죠. 즉 not for sale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 구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시멘 딜, 파리가 오시멘에게 손을 뗄 생각까지 한 것은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 때문이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파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정보를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직접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무산된 이후에는 바이아웃 조항인 로마노의 정보 기준 1억 2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은 현금으로 바이아웃 조항을 다 내고 오시멘을 데려올 생각은 없고 또 그것은 아예 역시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파리는 이강인을 거래에 포함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완전히 중단됐으며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황, 무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을 지키면서도 파리는 새로운 미드필더를 원하기에 주앙 네베스까지 영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기에 현재 엔리케 감독이 팀을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는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말미에 중요한 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최근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이 두 선수의 경기력이 워낙 좋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갖고 있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의 경기 수가 늘어난 새로운 시즌에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방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하무스, 무아니에 대한 24시간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 명을 내보내면서 오시멘을 데려오는 그런 형태를 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폴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결국 어떤 옵션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나폴리가 원하는 현금, 나폴리가 원하는 이강인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들만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면과 이선 자원을 통해서 골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무스와 무아니가 부족했다면 더 좋은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드필드를 보강하고, 또 측면 자원 중에서 골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인데, 최근 흥미로운 소문이 나왔죠. 바로 우가르테를 데려가기로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역시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가르테뿐만 아니라 파리 소속인 차비 시몬스에 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원하고 있다. 에릭 테나 감독이 또 네덜란드 출신인 시몬스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두 명의 선수를 보내주는 대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제이든 산초 이 두 명을 파리 생제르맹이 맨유로부터 데려오고자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우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이 없다. 다만 비티냐의 성공, 또 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포르투갈 출신의 미드필드를 원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켜본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주앙 네베스와 협상 중인 것이고 7월 말까지 이 벤피카에서 주앙 네베스의 영입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에 미드필드 자원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브루노에 대해서는 이미 협상할 의지가 없다. 브루노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전부이며, 브루노 자체가 맨유의 주장이야 또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서 높은 이적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에 이렇게 큰 돈을 쓸 생각이 없다. 최우선 순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이든 산초에 대해서는 맨유 역시 정리하고자 하는 선수인데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던 선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파리가 산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로마노 기자는 현재로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맨유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협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산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산초의 에이전트와 가벼운 접촉, 1차 접촉 단계는 진행을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즉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 데이든 산초를 데려와서 여기에 공격력을 보강하고, 또 미드필드 라인을 강화해서 무아니와 하모스가 골을 더 잘 넣게 하면서 이강인, 산초 이런 선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엔리케의 축구를 만들겠다. 오시멘에게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이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프랑스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 역시 높은 공신력, 파리의 1티어 기자인데 산초 영입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잉글랜드 출신 제이든 산초가 파리 생제르맹의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선수이며, 파리가 산초를 영입하고자 한다는 보도인데요. 현재 프랑스 리그왕의 많은 팀들이 중계권 판매 문제로 예산적인 어려움, 파산 위기, 거기에 그로 인한 선수 영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모든 리그왕 팀들 중에 가장 좋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올 여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음바페가 떠나면서 생긴 재정적인 여력도 생긴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스피드와 균형감, 깊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음바페가 떠난 그 자리에 대체자, 날카로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푼 메르카토가 최초 보도한 것을 이제 확인했다. 우리도 확인해 보니까 제이든 산초를 파리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미 산초를 잘 알고 있다. 왜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직접 이 경기를 지휘하면서 산초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카우팅 리포트나 탐색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는 아직 합의를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여름에 영입했다가 성향
성향이 맞지 않아서 보결 자원이 됐던 우가르테의 이적을 논의 중이고, 이 이적에 끼어서 산초의 얘기가 오갈 수 있다. 사실 우가르테를 그냥 돈을 받고 파는 방안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됐지만 파리가 산초를 원한다면 이를 통해서 또 협상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 역시 파리가 또 다른 맨유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너무 비싸고 또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 산초의 자리에 데려올 수 있는 또 다른 선수로서 애초에 산초보다 먼저 그리고 오시멘보다 먼저 언급됐던 선수들이 있죠. 바로 나폴리의 조지아 대표 윙어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AC 밀란 윙포워드 하파엘 레앙인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높은 몸값으로 인해 역시 좀 무산이 되고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시멘과의 협상 역시 현재 중단 상태이긴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초, 크바라첼리아, 레앙, 오시멘 중에 누군가를 데려오게 되는 협상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커트 옵사이드에 기고하고 있는 본인의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맨유 측에 산초에 대한 첫 번째 오프닝 비드로 4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다만 맨유는 산초를 매우 큰 돈에 영입했고 또 한동안 가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4천만 유로에 팔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로 임대되어 보여줬던 능력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값을 받고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협의는 우가르테 이적 협상과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시멘, 산초, 흐비차, 레앙 등의 영입설과 입지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음바페가 떠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바페가 있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최근 입지에 논란이 생긴 것은 비티냐 선수가 원볼라치 자리에서 공격 가담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또 파비안 루이스의 경기력이 거의 프로 데뷔 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올 정도로 유로 2024에서 우승했던 스페인에서도 거의 미드필드 라인의 에이스 역할을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 이 3명의 산미들 구성해서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면서 몸싸움을 해주고 조금 이제 굳은 일도 해줘야 되고 측면 수비까지 커버해줘야 되는 자이르 에메리, 게다가 프랑스의 대표 유망주인 이 자이르 에메리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산미들의 확고한 주전으로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우측 윙에서 반대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도 우스만 덴벨레의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왼쪽 측면 공격수는 스피드를 활용해서 사이드를 부시고 들어가는 바르콜라가 주력으로 뛰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산초, 흐비차, 레앙 중에 한 명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결국에는 파비안 루이스와 덴벨레의 백업 자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팀들이 비록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또 많은 경기, 특히 챔피언스리그와의 병행 상황에서 분명히 이강인 선수에게도 선발 기회가 오거나 또 중요한 승부처에서 교체 카드로 슈퍼 조커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이강인 선수를 유혹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주전 자리를 보장해주면서 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내에서 높은 마케팅 가치를 보이고 또 파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이 오는 것이 바로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올 시즌 확고하게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강인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일주일 늦게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하자 영국에서는 뉴캐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나왔어요. 하지만 파리 구단 쪽에서는 담당 기자에게 단지 6월 A매치를 소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알렸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이번 주 파리 생제르맹 훈련장에 돌아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첫 번째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푼 메르카토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 하나가 무려 7천만 유로의 오퍼를 파리에 했지만 파리가 거절했다. 7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금액보다 3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역시 5천만 유로 이상의 금액이죠.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금액보다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금액의 2배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협상을 길게 이어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이적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까지 확정된 프리시즌 경기는 프랑스 리그앙 개막을 앞둔 시점 8월 8일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1시 30분에 있을 오스트리아 클럽 슈트름 그라츠와의 경기, 그리고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또는 18일에 있는 주말로 예상되는 르아브르와 리그앙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프랑스 슈퍼컵 경기, 트로페 샹피온 경기는 본래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가 개최가 취소되면서 현재 일정은 시즌 도중에 치르는 것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많은 이적 소문 속에서 그대로 파리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서게 될지, 앞으로 이어질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최신 소식 그리고 유럽 현지의 독점 이적설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